자, 이에 맞서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은요. 5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 여당에서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할 텐데 이건 역시도 송달을 안 받고 계속하면 재판이 안 끝나고 계속 공전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또 예고한 겁니다. 이게 5번째 가처분 신청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 때문에 피로도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제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를 했는데 이건 4차 가처분 신청의 내용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요. 28일 날 법원이 인용을 안 해주고 기각을 해보세요. 그럼 5차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져요.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당헌당규 고친 것도 문제는 게 없다라고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5차 가처분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4차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인용된다고 하면 5차 가처분이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동적이라고 봐요. 지금 뭐 변호인들이 5차 가처분 얘기를 하지만 4차 가처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28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 가처분 신청, 모든 절차에 대해서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끝이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뭐 N차 가처분이라고 하죠. 계속된 이 법률적인 어떤 방법을 계속 구사할 거다. 그게 뭐냐?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기존 최고위원회가 어느 정도 복원된 상태에서 본인의 징계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대표로 복귀하는 것. 거기까지 아마 원하는 걸로 보고 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특정인을 뭐 겨냥했다기보다는 현재 이 비상체제, 비상대책위 출범을 2번씩이나 하는 와중에 법원에 의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또 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출범한 이 체제가 자꾸 저지되는 이 상황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저지가 되면 당원 또는 지지자분들께 저희가 면이 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어떤 서로 간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조사입니다. 자, 경찰 수사도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예정대로라면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경찰과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섞이지 않으면 일정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경찰도 모른대요. 어떻게 16일이란 날짜가 흘러갔는지. 보도에 딱 박혀서 나왔잖아요. 그걸 저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 쪽에서도 아니 저희 쪽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확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양쪽 다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16일은 아닌 거로. 언제 나가실 생각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완료되면 가겠죠. 그거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게 길게 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일단 추가 가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다 대응하고 그 다음에 경찰 관련 출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경찰 출석은 뭐 협의를 거치면 계속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저도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어떤 사정을 이유로 물론 출석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 뭐 16일은 아닌 걸로 알겠지만은 무한정 이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관련한 어떤 공소시효라는 게 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들도 이 수사 결과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경찰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돼서
뭔가 결론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가처분 심리 3라운드를 앞두고 불안한 2주를 보내게 된 정진석 비대위. 자, 어제 공식적으로 활동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정진석 위원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선은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그러면 12월 9일 이후에 전당대회 절차 뭐 시점은 좀 또 논의를 해봅시다. 당 대표가 유리를 제소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제소를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아직 수렴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만. 끝. 근데 나도 맨날 이렇게 의견을 해야 되나? 나도 노 스태핑 정도만 할 거야. 너무 길어. 네.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싶은데 자꾸 질문이 쏟아지니까 갑자기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처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넘겼습니다.